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단국의 공정한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11월 27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11월 27일 수요일 레이더 단국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2024 비글루 숏폼 드라마 배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제4회 쇼츠멘터리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 모집을 안내합니다. 타바 7기 교육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4) 비글루 숏폼 드라마 배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최소 3인 이상 같은 대학 소속 대학생 팀이며 응모 기간은 12월 13일까지입니다. 응모 방법은 참가 신청서 제출이며 OT 후에 작품을 제작해서 1월 12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워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4회 쇼츠멘터리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전 국민 누구나이며 응모 주제는 편리함을 상징했던 플라스틱은 어떻게 환경을 무너뜨렸납니다. 응모 기간은 12월 6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제작한 영상을 형식에 맞춰 지월 내 구글 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 모집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예비 창업자, 산업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모집이며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타바 7기 교육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타바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수강 신청 클릭 후 지원서 작성이며 교육 방식은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국인만을 위한 연말맞이 선물 행사를 안내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일정은 12월 13일까지이고 오프라인 일정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천안캠퍼스 율곡기념도서관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단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엑소의 첫눈과 로고송 듣고 쉽고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로 멋진 옷을 지어 입곤 텅빈 방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 역사 공부가 하고 싶은 분, 누구든 여기 모두 모이세요. 제가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긴 한국의 역사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달을 너에게 하고픈 말은 하루에 오늘 소개해드릴 역사 인물은 두 명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려의 제31대 왕이자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공민왕입니다. 두 번째는 원나라 출신이자 공민왕의 아내였던 노국공주죠. 그럼 출신이 달랐던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1330년 고려입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제27대 왕 충수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고려가 아닌 원나라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나라와 고려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벌인 여몽전쟁에서 고려가 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민왕은 원나라의 황실 친위부대로 불려가게 됩니다. 머나먼 원나라에서 낯설고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된 공민왕. 전쟁에서 패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원나라에서도 딱히 그를 반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상외로 그를 대원자라고 부르며 차기 세자처럼 높여 부릅니다. 당시 고려의 국왕이 되기 위해선 원나라 황실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는 그가 강력한 왕위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생활한 지 3년째 되어가던 어느 날 고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당시 왕이었던 충혜왕이 방탕한 생활로 왕실의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원나라가 갑자기 그를 왕위에서 쫓겨내버린 것이었죠. 왕의 자리가 빈 상황, 과연 다음 왕의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많은 분이 공민왕이 왕위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에 오른 사람은 그의 조카 충목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나라는 왜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충무광을 왕위에 올렸을까요? 그 이유는 국민왕의 어머니는 고려 출신이었고 충무광의 어머니는 원나라 공주 출신의 왕비였기 때문입니다. 즉, 원나라 황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냐에 따라 고려 안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4년 뒤 갑자기 조카 충무광이 12살의 나이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린 충무광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민왕이 왕위에 올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충무광의 배다른 동생 충정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충정왕을 지지하는 자들 중 친원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공민왕은 또 한 번 왕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고려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에 올라야 했던 공민왕. 그는 자신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건 바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20살이 된 공민왕은 당시 원나라 황제와 육촌 관계였던 공주 보탑실리, 즉 노국공주와 원나라 황궁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고려의 왕이 되기 위해 노국공주와 정략결혼을 선택한 공민왕은 과연 왕이 됐을까요? 1351년 원나라로부터 충정왕이 갑작스럽게 폐위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민왕이 고려의 제31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그와 노국공주는 함께 고려로 가서 생활하게 되죠. 정략결혼을 한 공민왕과 노국공주였지만 이들은 아주 금실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였어요. 둘은 취미가 같고 예술적 감성을 지니고 있어서 아주 잘 맞았습니다. 또한 공민왕은 노국공주 외에 다른 여자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아내밖에 모르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줘요. 알콩달콩한 부부 사이를 잘 이어가던 중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건 바로
그가 원나라의 풍습인 변발을 폐지하고 호복을 벗어던진 것이었죠. 이는 원나라와의 관계를 재편하기 위한 행동으로 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의 모습에 노국공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뜻을 따르며 전적으로 믿어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독해진 공민왕과 노국공주였지만 이들 사이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른 부인을 들여야 한다며 노국공주에게 청하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후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녀는 원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인을 들였음에도 후사는 생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공민왕이 또 다른 부인을 들이고는 노국공주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더해져 그녀에게 더 잘해줬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둘을 기쁘게 할 희소식이 찾아오는데요. 이는 결혼한 지 약 15년 만에 노국공주가 첫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만을 기다렸던 공민왕과 노국공주, 그리고 얼마 뒤 노국공주의 진통이 시작되고 그녀의 출산이 이뤄지는 방안으로부터 비명이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지독한 난산으로 인해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의 비명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공민왕은 진통을 겪는 그녀의 곁에서 향을 피우고 단정히 앉아 잠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죠.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무사히 출산하기를 그녀의 옆에서 빌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일은 비극적으로 흘러갑니다. 난산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노국공주와 아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던 그날, 공민왕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모두 잃게 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공민왕은 슬프고 서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수많은 희생과 자원을 요구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바로 노국공주를 기르기 위한 거대한 무덤과 영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을 지으며 공민왕은 옆에 자신이 묻힐 무덤을 함께 만들라고 지시하죠. 현재 이 둘의 무덤은 7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답니다. 지금까지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피어난 세기의 로맨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께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팩,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보내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Say baby, say baby, say baby, what you doing? 참회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재희, 기술 정다은, 진행 임성림, 제작의 DKBS였습니다.